안녕하십니까. 박경신의 진실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MVOLP 서비스 제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경신 교수님 바쁘게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뵀었는데요. 이 유사한 주제로 말씀 나눌 때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픈넷의 전응휘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 MVOLP가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이죠? MVO IP예요. IP예요? 네. 죄송합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아, 예, 죄송합니다. MVOIP입니다. IP가 네, 인터넷 IP 주소 IP 할 때 그 IP 제가 써놓고도 이거를 L로. 그래서 IP를 통해서 voice over. 예. 근데 이거 왜 M은 소문자로 하고 V는 대문자로 하고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I하고 L하고 헷갈리죠. 모바일이라는 뜻으로 쓴 건데 네. 외국에서 그냥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모바일 근데 인터넷에 쳐보시려면 M 소문자하고 MVIP라고 쓰는 경우는 많이 없고 외국에서는 이제 모바일 VoIP라고 보통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우리 약자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줄여서 그냥 MVIP 뭐 이렇게 하죠. 쓸 때는 제대로 써놓고 읽을 때 잘못 읽었어요. 예, 이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라는 것이 저희가 그 인터넷 전화 하듯이 모바일로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또는 공짜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이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문제입니까? 지금 MVIP가 각광을 받았던 게 인터넷을 인터넷 이제 데이터 패킷을 주고받는 거죠. 네. 그 데이터 덩어리를. 네. 데이터 덩어리를 주고받는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니까 보통 이건 이제 데이터 통신이라고 그러는데 음성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 통신은 뭐 쓰는 양만큼 뭐 돈을 낸다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우선 서비스를 얻게 되면은 무제한으로 쓰거나 또는 상당히 많은 양을 우선 확보를 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쓰거나 근데 음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쓸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제 전화를 한다라거나 또는 뭐 로컬 콜을 하더라도 이제 종량제로 쓸 때마다 과금이 되고 이제 이래 왔었는데 MVIP를 사용하니까 이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음성 전화료를 내지 않고 데이터 통신료만 내고도 전화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음성 전화를 쓰게 되면은 그 음성 전화사들끼리의 뭐 어떤 계약이 뭐 제대로 맺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상당히 이제 비싼 국제 전화료를 물어야 됐는데 VoIP를 쓰게 되면 이제 거의 무료로 그러니까 국제 전화료라는 게 없죠. 국제 전화라는 게 없고 외국에 있는 사람도 국내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그냥 데이터 사용료만 물으면 음성으로 통화를 할 수가 있어서 각광을 받아왔던 건데 MVIP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을 했는데 이제 집에서 신청하는 이제 브로드밴드 서비스라고 하죠. 집에서 신청해서 쓰는 것에는 이제 제한이 없는데 이 모바일로 네네 이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대가 됐죠.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그런 길이 열렸는데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서 음성 통화를 하는 것은 이 통신사들이 제한을 하기 시작했어요.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좀 풀고 있고 뭐 아직 부족하고 뭐 이제 이런 상태죠.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살 때는 애시당초 처음에 이 데이터 사용권을 이동통신사로부터 살 때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유튜브 비디오를 보든 뭐 구글 검색을 하든 뭐 이메일을 보내든 다 자유로웠는데 오직 음성 통화로 사용하는 것만 이제 제한이 되니까 이게 왜 그런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전응희 이사장님께 이 부분은 좀 그럼 여쭤봐야겠어요. 현재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게 했다가 현재 제한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뭐 다시 조금 열어놓는다면서요.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네네.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우선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우선 우리가 휴대폰에서 인터넷을 좀 자유롭게 쓰기 시작한 것은 2009년 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스마트폰 단말기가 보급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사실은 비로소 저희가 인터넷을 휴대폰에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고요. 그 이전에도 인터넷을 못 쓰는 것은 아니었는데 요금 단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실상 3세대 그리고 3세대 서비스에서도 스마트폰 단말기가 보급된 2009년 12월 이후에나 저희가 이제 휴대폰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게 됐고요. 사실은 그때부터 이미 휴대폰으로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이미 제한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예 특정 요금제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비싼 요금 상품이 아니면 어떤 요금 상품들에서는 그러니까 좀 비교적 싼 요금 상품에서는 인터넷 전화를 전혀 쓸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무제한 요금제 같이 무제한 요금제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전체 요금 자체가 비싼데 그런 요금 상품의 경우에도 인터넷 전화를 쓸 수는 있으나 쓸 수 있는 양에는 통신 사업자가 일정한 판단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통신 서비스 약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에 있는 내용부터 우선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어떤 부분이 이동통신사가 공정거래법의 어떤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보시나요? 공정위 심결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보험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이제 보험을 제공하면서 어떤 치료 방식 또는 이제 어떤 상처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 부상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커버를 해주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험사에서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피보험자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되는데 보험사가 드리게 되는 비용보다도 근데 그렇게 이제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보험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래상 지위 남용 그래서 거래상 이제 거래 관계에 있어서 보험사가 이제 피보험자에 비해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런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이제 공정거래법 남용이라고 한 바가 있는데 딱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동통신사들이 MVIP를 자신의 이동통신망으로 사용하는 걸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라고 신고가 있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라거나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지금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그런 이유들은 이제 보면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그러니까 이동통신사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게 한 업자가 뭐 50% 이상이거나 또는 세 업자가 뭐 75% 이상이거나 시장 점유율이 그런 경우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하는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을 해서 MVIP 업자의 어떤 영업을 방해했다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혐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판단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MVIP 사업자들은 이제 뭐 카카오톡,
이제 네이버에서 하는 라인이라는 것도 있고 네. 또 다음에서 하는 마이피플도 있고 외국 서비스로 이제 스카이프 또 뭐 요즘은 탱고를 저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탱고 같은 경우는 사실 영상 통화도 뭐 전혀 문제 없이 되는 것들을 좀 외국에서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소비자들 그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거래에 있어서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의 이통사와 소비자 간의 거래 행태가 뭐라고 할까요? 아까 보험사 예를 든 것처럼 우월한 지위를 가진 걸로 보시나요? 그렇죠. 뭐. 예, 어떤 부분에서 보시는지. 우선 뭐 인터넷 전화를 쓰려면 뭐 휴대폰에서 인터넷 전화를 쓰려면 우선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써야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 서비스를 쓰든 뭐 보이스톡을 쓰든 그거는 인터넷 서비스를 먼저 써야 되는데 그 인터넷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통신 3사는 자신들을 거쳐서만 그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 3개 통신사가 시장을 거의 뭐 90% 이상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이 통신 3사를 피해가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통신 3사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인터넷 전화를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인터넷 전화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금 뭐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폰 요금제를 보면 대개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음성 통화 요금, 데이터 통신비, 그리고 문자 요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음성 통화 요금 단가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비쌉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음성 통화는 하면 할수록 우리는 엄청난 그 비용 부담을 지게 되거든요. 사용자가. 데이터 통신 상대적으로는 쌉니다. 음성 통화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 통화를 하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쓸 때 그냥 음성 통화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싼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경우에 특정 요금제에서는 인터넷 전화를 못 쓰게 해놨으니까 나는 이미 데이터 통신비를 낸 건데 이게 정액 요금제에서는 데이터 몇 메가까지는 내가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는 내가 인터넷 전화를 쓸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못 쓰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만큼은 이미 내가 지불을 했어요. 그렇죠. 정액제니까 지불을 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요만큼은 안 된다 꼽아내는 거군요. 보이스는 안 된다. 고 서비스만 안 된다. 고 서비스만 안 된다. 했지만 근데 음성전화 무제한 요금제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도 이 보이스 인터넷 서비스는 인터넷에 관한 데이터에 관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 속의 음성이어도 음성 통화 무제한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 규칙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 전화 무제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데이터를 같이 껴서 파는데 그 데이터 부분에는 대부분 대부분 출시된 상품들이 아직도 MVIP로는 얼마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 뭐 몇백 메가바이트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한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럼 무제한 데이터 요금, 그 큰 요금제 있잖아요. 돈 많이 내는 거. 그럼 이거 다 가능합니까? 아예 무제한 데이터. 아예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사용. 아예 무제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MVIP를 어느 만큼 그러니까 뭐 몇백 메가바이트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아까 이제 음성통신 요금하고 데이터 사용 요금을 해외하고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는 데이터를 많이 쓰는 것보다 소비자가 음성통신을 많이 쓰는 게 수익? 당연하죠. 당연히 요금 단가가 제일 비싸니까. 그래서 못 쓰게 하는 거. 당연한데 이제 아까 그 설명하신 거에서 조금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이 음성 통화 무제한 요금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 엄격하게 말하면 음성 통화 무제한 요금 상품은 아니고요.
원래 이제 그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출시했을 때는 막내 요금 할인, 그러니까 막내 요금을 무료로 하는. 네. 그러니까 SKT에서 SKT로 통화를 할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가격을 매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 그 SKT에서 SKT로 통화하는 거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타사로 쓰는 경우에는 여전히 똑같은 요금 그래요? 단가를 쓰는 예. 그런 요금 상품으로 나왔던 건데 네. 이제 다른 경쟁 사업자, 두 개 경쟁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1위 사업자가 높기 때문에 네. 음성 통화를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절반 이상은 SK텔레콤의 그 예. 자가망 통화가 되고 다른 나머지 그 포션 그러니까 한 50%에서 20% 내지는 30%만 그 자사망 예. 그 통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할인받는 거 가지고는 1위 사업자고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사망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타사망과 통화를 하는 경우에도 무료 요금 상품을 낸 거죠. 그러니까 네. 두 가지가 사실은 약간 다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왜 그 자사망으로 통화할 때는 요금을 이제 무료로 했냐 하면 네. 이거는 그 원래 타사망을 쓸 때는 남의 망을 빌려서 쓰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빌려서 쓰는 비용을 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접속료라고 네, 하는데요. 네. 상호 접속료. 네. 근데 이제 자기 망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 투자한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용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거든요. 예. 시간이 지나면 예. 지날수록 비용은 줄어드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정도 투자한 이후에 한 10년 이상 지났거나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그 거의 비용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무료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그 공급자 입장에서 예.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요금을 싸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음성통화 경우에 그 타사망을 쓰든 자기망을 쓰든 무조건 초당 1.8원을 부과하거든요. 음성통화. 구분 없이 예. 일반적으로. 예. 다만 고요금 상품을 쓸 때는 지금 말씀하신 네네네. 무제한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 상품이라는 그 요금 상품을 쓸 때는 기본 요금을 몇천 원 더 내고 기본 요금을 올렸습니다. 그거는. 네. 네. 기본 요금을 약간 더 올리고 다만 그 자사망이나 타사망을 쓸 경우에도 무료로 해주는 걸로 그렇게 요금 상품을 내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비용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보편적으로 그 요금 상품이 아니더라도 요금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거를 그렇게 안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무조건 초당 1.8원을 받으면서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예. 요 상품에 한해서 말하자면 그런 원리를 적용하지만 그렇지만 기본 요금은 또 올렸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기가 더 그 요금 상품을 택해서 이익을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몇 달 지나 봐야 알아요. 예. 근데 저 이 얘기하면 두 분 웃으실 텐데 이동통신사가 우리가 뭐라 그러지? 자선업체 아니잖아요. 예,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체잖아요. 그 기업체에서 투자망 설비하고 뭐 투자한 게 있으면 그 이후에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좋잖아요. 근데 지금 같이 이렇게 뭐 과점하다시피 점유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뭐 앞에 투자해놨고 이대로 유지하면 돈 많이 벌 텐데 그 서비스를 굳이 이제 뭐 더 이상 무슨 뭐라 그러죠? 고속도로 뭐 톨게이트비 내리는 것처럼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도 공정거래법 위반입니까?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네. 소비자한테 그 이제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에도 특수한 상황이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KT는 원래 한국통신으로서 국가기관으로 다시 시작을 한 거고 또 이제 SK텔레콤도 결국엔 국가에서 처음에 이제 이동통신 할 때 허가제로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그 이동통신 사업 그 권한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국가가 인정해준 어떤 독점권을 가지고 영업을 할 때는 뭔가 공적 책무가 있다. 이제 이런 그 역사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게 없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지금 3사가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그리고 한 업체가 지금 50% 이상 가지고 있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자선업체가 아닌데 돈 벌 만큼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건 소비자들이 원해서 거래를 할 때 그런 거죠. 예.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싶어서 낼 때
근데 물론 이제 소비자들이 뭐 3사 다 안 쓰겠다. 하면 되지만 그럴 수 하면, 없죠. 예. 그럴 수 없죠. 현재 그건 안 된다는 상황이. 전제를 깔고. 예, 예. 예. 근데 참고로 그 지금 이제 3사를 다 지금 소송 우리가 원래 소송한다고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했구나. 근데 3사 다 문제로 삼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1위 업체가 2위 업체가 합쳐서 이제 80% 정도 되는 8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예. 그 두 군데가 그 저가 요금제, 그러니까 3만 원대, 4만 원대. 아까 이제 전응희 사장님이 음성 전화 무제한 한다고 하면서 음성 전화 무제한을 또 그 모든 요금제에서 또 다 하는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6만 원 이상에서 지금 가격대가 구축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3만 원, 4만 원대 이제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MVIP를 전혀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 이제 KT하고 SKT 그 두 군데에서 그런데 두 업체만 합쳐도 뭐 소비자들이 선택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그런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그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비자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지위를 가지고 너무 많이 과금하지 말아라 이런 그렇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럼요. 뭐 저기 고등학교 경제학에도 나오는 왜 그 우리 저 수요 곡선 그리고 D 곡선 그리고 뭐 S 곡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뭐 이 독점 이윤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을 적어도 미시경제학에서 이제 죄악시 하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법 위반하면 아예 형사처벌해서 뭐 국내 기업 임원들이 뭐 감옥도 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징벌적 손해배상도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당연히. 그래서 그런 그 이윤을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뺏으면서 이윤을 추구하지는 말라는 그런 공정거래법은 꼭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아니더라도 항상 그 숨쉬는 공기처럼 지금 그 시장 경제에서는 그 작용하는 그런 규범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소송 얘기 하셨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소송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대상은 앞서 말씀하신 두 개사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내가 산 데이터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쓸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음성 전화 요금은 보통 1초 전화하는데 이제 1.8원 말씀하셨고 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압축하냐에 따라서 1초에 데이터를 얼마 쓰느냐가 달라지겠죠. 근데 현재 이제 MVIP 기술 구현하는 업체들의 그 기술 수준 보면은 한 그 1초 그 통화하는데 한 0.2원, 0.5원. 음성 전화로 내면 1.8원, 이쪽은 0.2, 0.5원. 이렇게 되니까 차이가 뭐 10배에서 3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다면 소비자들이 그 더 싼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음성 통화를 할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전화할 때는 그 국제 전화료 때문에 뭐 엄청나게 또 큰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제한하는 것 자체. 그래서 뭐 데이터 플랜에서 그 MVIP는 뭐 몇백 메가바이트 이상 못 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제한하는 것도 저희들은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소송에서는 그냥 제한하는 경우를 다 소송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고요. 아예 차단하는 경우. 못하게 저가 요금제에서 못하게 하는 거. MVIP에서 차단하는 경우나 그러니까 아예 차단하는 경우나 또는 그 6만 원 그러니까
지금 6만 원이면은 예. 이제 음성 무제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 데이터로 음성 통화하는 것보다 네. 그냥 음성 무제한 쓰면 돼요,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예, 예. 그렇잖아요. 네네. 예, 네. 그러니까 그 MVIP를 제한하거나 또는 차단한다고 해가지고 소비자가 손해 보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성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물론 거기도 이제 해외 통화할 때는 또 예, 문제가 달라지지만 또 손해가 있죠. 근데 어찌됐든 해외 통화를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 치고 안 한다고 쳤을 때 국내 통화만 생각을 하면은 예. 싼 데이터로 음성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더 질 좋은 그냥 그 음성 전화를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6만 원 이상 낼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또 다 빼고 네. 그래서 3만 원, 4만 원대 요금제를 뭐 저희들이 그냥 무작위로 정했습니다만 여태까지 1년 이상 사용한 분들 네.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우선 6만 원대 음성 무제한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네. 여태 3만 원, 4만 원짜리 썼으니까 그리고 또 KT하고 SKT 이 고객들은 3만 원, 4만 원대는 그 완전히 차단돼 있었거든요. 예, MVIP 사용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MVIP를 원하는 만큼 사용하지 못해서 자기가 더 낸 요금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반환받는 네. 그 소송 원고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원고를 개별 원고를 네. 이거 집단 소송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국내에는 그 한 집단을 누가 한 사람이 그냥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소송 제도는 지금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증권 집단 소송이라고 매우 지엽적인 분야만 있지만 이제 각 당사자들을 다 모아서 소송을 하고 승소하게 되면 이제 더 낸 요금만큼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 원고가 된 사람만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6만 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원고가 못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분들도 이제 틀림없이 손해 보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해외에 전화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해외 전화 많이 안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해외 전화 많이 안 하는 건 또 왜 많이 안 할까? 그리고 비싸서 많이 안 하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MVIP도 우리가 주변에 많이 안 써요. 근데 왜 많이 안 쓸까? 좀 생각해 보시면 애초에 그 MVIP에 대해서 제한을 이제 자꾸 걸어 놓으니까 자꾸 해보려고 하다가 벌써 사용 제한이 걸렸나? 벌써 100메가바이트 내가 벌써 다 썼나? 또는 상대방은 저가 요금제를 쓰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양쪽 다 나도 말하고 그쪽도 말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상대방은 저가 요금제 쓰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안 쓰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MVIP 사용에 저걸 걸어 놓으니까 사람이 사실은 음성 통화는 제일 다급할 때 하잖아요. 문자 보내보고 답이 없으면 그죠? 이메일 보내고 답이 없으면 문자 보내고 답이 없으면 이제 그때 전화를 하는 건데 그때는 정말 편하게 딱 전화해서 사실은 신호 가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급한 생각으로 전화를 하는 건데 그때도 이게 상대방이 저가 요금제인지 내가 지금 MVIP 비용을 다 쓴지 그런 걸림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안 쓰게 되죠. 안 쓰는 거예요. 해외 전화도 사실은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저는 안 쓰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해외에서 그 사람들 뭐 해외 회의 가거나 이럴 때 보면은 아주 쉽게 스카이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국제 전화를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냐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양쪽 다 당하고 있다고 봐요. 뭐냐면 MVIP를 사용을 번거롭게 해놓으니까 많이 안 쓰죠. 근데 외국에서는 사람들이 MVIP를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성전화를 자꾸 안 쓰게 돼서 외국에서는 음성전화 사용료가 자꾸 내려가고 있고 외국에서는 이런
그 인제 나온 음성전화 무제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반화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성전화 사용료를 그 낮추는 역할을 MVIP가 해왔는데 MVIP를 못 쓰게 함으로써 음성전화율도 계속 높아져 있고 그리고 MVIP는 MVIP를 또 못 쓰고 네네 이런 상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 복잡하게 만들고 뭐 요금제라든지 사용 제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MVIP하고 관련된 그 업체들 이런 산업도 굉장히 전 이사장님 예. 그 위축시키는 효과를 오히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던데요.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인터넷 전화가 쓰기 편한 서비스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인터넷 전화가 가능하려면 송신자하고 착신자가 똑같은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게 없으면 한쪽만 갖고 있어는 인터넷 전화를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프로그램을 같이 설치해 놓고 있어야 되고 또 인터넷 전화의 퀄리티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예. 그건 뭐 인터넷 자체의 특성이 그 품질 보장을 안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목소리가 굉장히 통화가 잘 되다가 갑자기 잡음이 많이 섞이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그러니까 통화 품질도 안 좋고 양쪽이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터넷 전화가 비용은 싸지만 네. 그런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쓰기가 쉽진 않아요. 예. 그런데도 그걸 쓰려고 하면은 그거를 차단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쓰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은 관련 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야 그 기반 위에서 다른 그 비즈니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소비자한테 별로 없잖아요. 내가 그 음성 통화 서비스를 그걸로 적극적으로 써서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뭘 또 하겠다 하는 생각을 별로 못 가지게 되니까 사실은 인터넷 전화는 장기적으로 보면 또 다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위에서 또 다른 서비스가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원천적으로 인터넷 전화 자체를 제한해버리면 그 위에 다른 그 사업 구성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는 어떤 통신 사업의 지금 이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현재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통신 3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할 거니까 딴 사람들은 이 시장에 들어오지 마라. 그건 우리가 할 거니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 우리끼리 할 거다. 우리끼리 하는 거를 사실은 알아서 이제 할 테니까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그 자신들은 인터넷 전화 서비스 준비를 이미 하고 있고요. LTE 서비스의 VoLTE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인터넷 전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 상황으로 가더라도 현재 이 거대 통신사들이 자기네들이 우선 가서 다 그렇죠. 그 시장은 우리가 독점해 놓고 할때 열겠다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금이 또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없죠. 자기가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으면 둘 다 요금을 높게 가져가면은 근데 이제 KT가 이전에는 모든 집에 전화가 뭐 한 대, 두 대씩도 막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현재 집에 유선 전화가 없는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휴대전화 쓰고 또 인터넷 전화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모바일 시장의 음성 통화까지 그렇게 위축되고 거의 없어지는 대로 저울이 바뀌면 그 회사로서는 어떤 뭐 사활이 걸렸다는 표현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가 무너져 버리면 시장 경제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도 사실 파고들면 그렇지 않다. 요거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세계적으로 앞으로 음성 통화 서비스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로 대체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벌써 몇 년 전에 AT&T가 그 일반 전화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서비스 더 이상 안 하겠다. 그 서비스 종료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들어서 그건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다만 FCC는 그걸 아직 승인을 안 하고 있는데 승인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이미 그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그건 지금 당장 승인은 못하겠다 하는 거고 네.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음성통신 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드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통신 사업자들 스스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서비스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글로 가고 그 장기적으로 인터넷 전화 서비스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추세고 아까부터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통신사가 자선 사업자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그 통신비는요 해마다 낮아집니다. 해마다 낮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통신산업은 장치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인프라를 투자할 때 초기에만 투자를 과도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은 굉장히 적게 듭니다. 거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위 서비스당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낮아져요. 한계 비용. 그러니까 그 한계 비용이 낮아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해마다 요금이 동일하다면 비용은 낮아지기 때문에 이익은 해마다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통신사업자들끼리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면 요금 인하 경쟁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금 인하를 해도 이유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보다 약간 더 높은 이익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을 떨어뜨리게 경쟁을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성통화 요금이건 데이터 통신 요금이건 해마다 요금 단가가 똑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떨어지는데 해마다 그게 떨어지는데 우리는 똑같은 걸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몇 년 지나면은 그 갭이 얼마나 벌어지겠어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두 분 같은 분 계셔가지고 어차피 소비자 입장이니까 좀 싸지면 좋겠어요. 통신비 너무 비싸요. 가족 4인 가족이 한 사람 앞에 막 6만 원, 뭐 어른들은 좀 더 많이 쓰고 또 다른 데이터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또 더 많이 쓰고 그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2G, 3G, 4G 세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동통신도. 근데 사실은 LTE라고 부르는 게 2G 요금이 제일 싸고요. 3G 요금이 그 다음으로 싸고 LTE 요금이 제일 비쌉니다. 비싸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내는 비용 부담으로 보면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가장 바보 같은 소비자입니다. 아, 정말요? 예. 왜 그렇게 그 모든 그 미디어에서 LTE만 적극적으로 홍보 선전을 하고 있느냐 하면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그쪽이 제일 수익성이 높습니다. 높으니까. 근데 이거는 정상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규 서비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2세대보다 3세대가 3세대보다 4세대가 단위 서비스당 들어가는 비용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기술이죠. 비용을 더 적게 하면서 퍼포먼스는 오히려 올라가게 하는 거가 신규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서비스당 비용은 낮기 때문에 요금은 그 이전 단계의 서비스 수준으로 받아도 이익은 더 납니다. 그게 신규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2G보다 3G가 3G보다 LTE가 요금이 낮아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혹은 요금을 그대로 그 가격 수준을 유지한다면 거기에 음성이나 데이터의 사용량을 오히려 더 늘려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했어요. 통신규제당국이. 신규 서비스는 통신사업자들이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요금을 올려줘야 된다. 경제학에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신규 서비스는 단가 그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오히려 요금 단위는 더 떨어뜨려도 사업자에겐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그러면 오픈넷에 이번 이 MVOLP 서비스 제한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하는 IP라니까. IP. 바보. 죄송해요. 아니. 하여튼 이번 서비스 제한이 공정거래법 제가 잘못 써가지고 L이라고 써 있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번 이 활동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그러면 소비자가 현재 과도하게 내고 있는 그 통신 서비스료 요금을 낮추고 또한 그 뭐 적게 내거나 많이 내거나 내가 지불한 것에 대한 내 선택한 것에 대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선택한 만큼 사용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가요? 그 이외에 어떤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요금을 줄여주는 게 내가 이미 지불했는데도 네. 내가 이미 대금을 지불했는데도 왜 서비스를 못 쓰게 하느냐 하는 거가 소송의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금도 낮추고 선택한 거는 다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가 좀 두 가지가 좀 겹쳐져 있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우선 내가 산 데이터 내 맘대로 딱 그것만 100% 카피 같아요. 100% 주장하고 싶은데 네, 뭐 이제 통신 서비스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항공사도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표는 뭐 한정돼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느 지역 가는 건 못 쓴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건 어느 지역 가는 건 못 쓰도록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네. 참 그거죠.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마일리지를 가지고 어느 기간에 못 쓰게 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입니까? 어느 기간에 못 쓰게 하는 건 그건 약관에 나와 있어서 아닙니까? 나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죠. 그러니까 마일리지는 그 사용한 것에 대해서 예. 이제 예, 하여간 그 얘기는 나중에 우려하셨던 상황이 끄셨는데 한번 올렸다고. 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주장이 이제 100%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것 플러스 그렇게 제한을 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지금 통신료를 낮추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제대로 좀 기능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음성 무제한을 뭐 예를 들어서 3, 4만 원대도 다 음성 무제한 한다. 네. 이러면 저희가 소송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MVIP로 다 가야 되지만 어찌됐든 통신사들이 지금 원해서 음성전화 무제한에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여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음성 MVIP 쓰는 대신 그냥 음성 가면 되니까 MVIP 뭐 100메가 200메가 뭐 제한 있어도 그러면 그냥 음성 가면 되니까. 물론 이제 이번에 지금 벌써 한 50여 명 벌써 원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은 좀 스토리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해외하고의 통화가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뭐 해외 체류 가족, 뭐 애인하고 얘기할 때 해외에 있는 애인하고 뭐 또는 업무용으로 그 MVIP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못 쓰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 국제전화 생각하면 그건 저는 뭔가 또 이제 한 단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해외 통화를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그 소비 행태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그 문제까지 생각하면은 사실은 3, 4만 원대 음성 무제한 나와도 뭐 그래도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해외 전화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그거는 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이런 내 데이터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해서 그 이용료가 낮아지는 걸 막고 있는 거 요걸 좀 풀고 싶은 거죠. 같은 인터넷 모바일 전화면 상대도 그래야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상대는 이게 같이 개통이 되면 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쪽에서 못 하니까 상대도 못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받으면 돈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음성의 경우 그러니까 그렇고. 이쪽에서 MVIP 서비스를 못하면 받는 상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함께 음성 서비스를 양쪽에서 동시에 고가의 음성 통화를 요금료를 내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받으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전화를 거는 사람도 돈을 내고 받는 사람도 돈을 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음성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걸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서비스를 사용을 못하면 그쪽에서 받는 사람도 무료 통화나 저가 통화를 하지 못하고 비싼 국제 요금을 그쪽에서 받으면서도 내야 하는 거죠. 국제 전화 이야기 잠깐만 해도 될까요? 특히 뭐 인터넷 전화하고 관련해서 이제 국제 전화 요금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국제전화 요금 체계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그 독과점 요금의 문제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나라별로 그 나라의
그 통신 요율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는 그 국제 전화의 경우에 통신 요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있고 굉장히 낮은 나라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외국에 그 자기 집안에 뭐 누가 유학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그쪽으로 국내에서 미국으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쪽으로 맞아요, 전화를 맞아요. 하게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처음에 전화만 하고서 끊고 그쪽에서 다시 전화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요율이 다르다 이거죠. 전화를 거는 쪽에 요율을 카운트를 하는데 그게 어떤 데는 굉장히 싸고 어떤 데는 비싸니까 근데 그게 어떤 데는 싸고 어떤 게 비싸냐면 그 나라의 통신사들이 그 합의해서 결정한 독과점 요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인터넷 전화로 우회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가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쓰이기 시작한 게 국제전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독과점 요금이 높으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인터넷 전화는 인터넷을 타고 가서 현지의 시내 전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 전화 요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국제전화 요금에 문제가 다 생겼어요. 나라마다. 그래서 그 국제전화 요금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특히 개발도상국들한테는 지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독과점 요금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가 다른 한편으로는 통신 서비스에 있어서 독과점 요금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 준 솔루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러면 통신 사업자들이 옛날에는 그 돈을 많이 받는 국제 전화가 있었는데 인터넷 전화를 쓰게 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어쩌다 보니 좀 제가 정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겠죠. 뭐 잘 읽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전웅희 이사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모바일 인터넷 전화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서 어떻게 자리 잡는 게 가장 그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예전에는 그 텍스트 메시지하고 그래픽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목소리 그리고 그 음악과 같은 그 사운드 이게 다 그 매체도 달랐고 이를테면 주파수나 뭐 할당되는 그 서비스 영역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그 텍스트 메시지는 텔렉스, 뭐 이미지는 팩스, 뭐 동영상은 그 뭐 케이블 TV나 뭐 그 지상파 TV와 같은 별도의 영역. 그래서 별도로 서비스를 했는데 종류별로 다른 서비스를 했는데 인터넷 시대에 와서는 이게 전부 다 똑같이 IP 패킷입니다. 데이터 패킷이에요. 전부 다 동일하게 데이터 통신입니다. 데이터 통신 한 가지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터넷으로 오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게 이미지인지 동영상인지 목소리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는 거나 음성 통화를 하는 거나 웹사이트를 보는 거나 구분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데이터 통신입니다. 다 똑같은 데이터 통신인데 어떤 것은 서비스를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해도 된다고 지금 규제하는 것이 이런 형식의 통신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다. 지금 음성통화 서비스에 한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적인 포인트지만 근본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어떤 특정 서비스를 통신사업자가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마무리보다도 그냥 이 논의에 대해서는 그 정보가 좀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제 통신사 쪽에 계신 분들은 이 방송 보시면서 저거 틀린 정보 주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들도 다 근거가 있고 조사가 해서 한 거니까 도리어 이제 또 통신사 측에서 이제 내보낸 정보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왜곡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오픈넷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MVIP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이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외국의 어떤 유명 통신 사업자도 MVIP 제한하더라. MVIP 사용량을 뭐
당연히 그런 통신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뭐 통신사라는 거는 뭐 수백 개가 있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대여섯 개 있으면 그 중에 뭐 한두 개는 MVIP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위, 2위가 80% 시장률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MVIP를 제한하고 있으니까 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지금 소비자들이 원해서 그 MVIP가 제한된 데이터를 사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들을 지금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네. 이해해 주시면 더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이나 틀려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 제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박경신 교수님 그리고 오픈넷의 전응휘 이사장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